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기사 필기 핵심 이론 두 번째 강좌입니다. 1강좌가 상당히 길었죠. 여러분들 많이 지치셨을 것 같은데, 자, 적정하게 배분을 좀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지만 1강이, 말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자,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 기본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재율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재율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연천인율은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재자수를 연평균 근로자수로 나눠서 계산하고 곱하기 1000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식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 이건 비례식이다. 비례식의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천인율, 이 말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연천인율, 이 말은 1년 동안에 1000명이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자가 몇 명이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연천인율은 1년에 1000명이 일할 때의 기준으로 삼았을 때 몇 명이 다치냐. 그래서 이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재자수 곱하기 1000. 이 1000은 뭔 의미겠습니까? 1000명이 기준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죠. 자, 우리 회사 직원들이 A 회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500명의 연평균 근로자가 500명이 1년 동안 일을 합니다. 자, 500명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1년 동안에 일을 하는 동안에 두 건의 재해가 2명. 자, 두 건이라고 하면 안 돼요. 2명. 2명의 재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500명이 1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 2명이 다쳤습니다. 근데 연천인율이란 말의 의미는 이 근로자 수가 몇 명이든 간에 회사마다 근로자 수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회사 근로자 수를 몇 명으로 생각하자. 자, 무조건 1000명이라고 생각하자.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몇 명 다쳤겠냐 물어본 거예요. 이게 연천인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몇 명 다쳤다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500일 때 2명이면 1000명일 때 4명 아닙니까? 이 4라는 숫자가 연천인율의 의미가 됩니다. 자, 비례식 어떻게 풀죠? 원래는 이렇게 풉니다. 여기 모르니까 x라고 놓습니다. 자, 그러면 500 곱하기 x가 되겠죠. 500 곱하기 x는 이렇게 두 개 곱합니다. 2 곱하기 1000. 그럼 x를 구하려면 500을 넘겨야 되겠죠. 500분의 2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x값이 4가 나오잖아요. 이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천인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500이라는 말을 숫자로 바꾸면 500명은 무슨 수였어요? 회사의 근로자 수, 연평균 근로자 수고, 그 다음에 재자가 원래 몇 명이어서 실제로는 2명이었다는 이야기죠. 2명. 근데 1000명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4명이 됐더라 하는 이야기요. 비례식을 식으로 써놓은 게 연천인율 식입니다. 자, 그래서 4가 연천인율이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식 여러분들이 이해 가셨잖아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 누가 뚝딱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그냥 비례식으로 한 것을 정리해서 이 식을 말로 바꿔서 쓴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된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고. 자,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도 있겠죠. 연천인율 4를 설명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연천인율 4를 설명하랍니다. 자, 연천인율 4를 설명하랍니다. 그럼 뭐 어떻게 설명합니까? 연천인율 4라는 것을 설명할 때는 1년에 몇 명이 일할 때 1000명이 일한다고 봤을 때 재자가 몇 명 나온다. 4명 나온다. 라는 말의 의미가 연천인율입니다. 그래서 연천인율 값을 정리를 해서 보고를 받잖아요. 연천인율이 우리 회사는 10입니다. 연천인율이 10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인지 이걸 보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경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회사가 지금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 약 10명 정도가 다치구나.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니까 100명일 때 1년 동안에 1명 정도가 다칠 수 있다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천인율의 식은 비례식이다. 그러면 빈도율, 강도는 다릅니까? 같습니다. 다 무슨 식이다? 비례식 개념이다. 단지 기준이 여기는 1년에 몇 명 일한다고 1000명 일한다고. 빈도율과 강도율은 도수율이라고도 부릅니다. 빈도율을. 빈도율과 강도율은 여기는 연천인율은 분모가 근로자 수, 사람 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여기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곱해진 것은 다 시간인 의미예요. 시간. 시간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죠. 도수율은
현재 우리 회사의 근로 총 시간수, 우리 근로자 수가 1년 동안 일한 총 시간수분의 제 건수에다가 뭘 곱한다? 100만을 곱한다. 그러면 여기에 비례식과 그대로 생각해보면 뭔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 빈도율, 도수율은 기준 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았다? 100만 시간으로 잡았구나. 무조건 100만 시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해가 몇 건 일어나냐. 1000명이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재해자가 몇 명이냐. 이게 연천인율이잖아요. 100만 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재해 건수가 몇 건이냐. 1000시간 일한다고 했을 때 재해로 인해서 일을 못한 일수가 며칠이냐. 일수잖아요. 이게 강도율의 의미예요. 도수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례식으로 했던 걸 똑같이 식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회사 근로자가 1년 동안 일한 시간을 다 계산해 봤어요. 계산해 봤더니 그 시간이 50만 시간이었어요. 50만 시간 동안 우리 회사 직원들이 1년 동안 일한 시간인데 이때 재해 건수가 5건이 일어났어요. 5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빈도율을, 도수율을 구해라. 빈도율을 구해라.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몇만 시간으로. 100만 시간으로 따져보면 몇 건 일어나겠습니까? 50만일 때 5건 일어났으니까 100만이 됐으니까 2배가 됐으니까 몇 건이라고 쓸 수 있어요? 10건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0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 10건이 뭐가 된다? 도수율, 빈도율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빈도율, 도수율은 10으로 나오겠죠. 자, 근로 손실 일수는 50만 시간 일을 할 때 재해로 인해서 근로를 해야 되는데 못한 일수를 근로 손실 일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로 손실 일수가 500일이 나왔다. 그러면 100만 시간이 기준인 것은 도수율이었고 여기는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이에요. 1000시간일 때는 며칠을 일을 못하겠냐. 50만일 때 1000시간, 50만 시간일 때 500일이에요. 그러면 50만일 때 500일이면 5만일 때는 50일이고 5000시간이면은 5일이잖아요. 5000시간은 5일인데 1000시간 일을 했대요. 그러면 며칠이에요? 1일이네요. 1이 나옵니다. 이게 강도율의 의미예요. 이것도 비례식이니까 이렇게 곱해서 이 값을 x라고 놓고 이런 형태로 쓰면은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식을 말로 바꿔놓은 것이 강도율 도수율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아시고 이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비례식이에요. 이 식이 여기 있는 식들이 다 비례식이다. 자,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식이 아주 중요한데요.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면 이 세 개로부터 파생되어 오는 나오는 내용들이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게 근로자 수는 문제에서 그대로 주어지겠죠. A 회사의 연평균 근로자 수는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근로 총 시간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자, 어떻게 구하겠어요? 근로자 수. 우리 회사 연평균 근로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로자 수에다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 게 기본이죠? 8시간 일하는 게 기본이고 1년에 며칠 일하죠? 300일이 문제에서 아무 조건이 없으면 300일 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 곱하기 8시간 곱하기 300일.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일한 근로 총 시간 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잔업시간이 있잖아요. 잔업시간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더해줘야 되겠죠? 잔업시간. 조퇴시간이 있어요. 일을 하다가 조퇴를 한 시간을 합쳐봤어요. 그 시간 있으면 빼줘야 되겠죠? 조퇴시간으로. 자, 이렇게 더해주고 빼줘야 할 요건이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면 반영만 잘 해주시면 더할 건가 뺄 건가. 또 결근율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결근율이 3%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결근율이 3%라는 말은 97%만 일을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가로라고 쳐져 있는 이 항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된다. 0.97을 해주면 결근율 3% 빼고 0.97을 넣어서 계산을 한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시간 구할 때 좀 복잡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강도율을 구할 때는요. 강도라는 것은 뭐는 빈도는 횟수잖아요. 얼마나 재해가 자주 일어나니 이거고 강도율이라는 것은 사고가 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사고가 났냐. 강도가 재해 강도가 얼마나 크니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망 재해가 한 건 난 거고 경상 재해가
경상해를 입은 사고가 10건 난 거하고 뭐가 더 사회적 문제가 됩니까? 사망재해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율도 무시할 수 있는 값이 아니죠. 그래서 강도율은 재해로 인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한 일수를 무슨 일수라고 한다? 근로손실일수라고 부릅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한 일수예요. 그 근로손실일수 값을 문제에서 바로 주어지면 좋은데 바로 넣으면 되니까. 근데 근로손실일수라는 값을 안 주어지고 계산을 하게끔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손실일수라는 이 값이 안 주어졌을 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냐? 자, 근로손실일수가 아니고 문제에서 휴업일수, 가료일수, 요양일수, 의사가 진단한 진단일수. 자, 이런 일수들은 이런 근로손실일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일수가 나오잖아요. 이 값들은 보정을 한번 해야 돼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며칠 일한다고요? 300일 일한다고. 그래서 이 값이 나오면, 이런 일수가 나오면 365분의 300을 꼭 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가 그냥 이러죠. 근로손실일수가 며칠이다? 이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값은 이 값 곱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것은 그대로 식 자체가 근로손실일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간단한 거죠. 이게 이렇게 써준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근로손실일수 값을 안 주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이 근로손실일수가 주어진 것처럼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장애 등급이에요. 장애 등급. 자, 장애 등급이 주어지잖아요. 장애 등급에 의한 표에 보면 장애 등급에 해당되는 근로손실일수가 있습니다. 그 값도 손실일수가 써진 거기 때문에 장애 등급에 대한 일수도 근로손실일수로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장애 등급이 1에서부터 몇 급까지 있다? 14급까지 나눠졌거든요. 이 급에 따라서 근로손실일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